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계엄령, 계엄령,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의 계엄령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고원정 작가의 최후의 계엄령, 그 소설이 생각납니다. 저도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계엄령이 다시 이제 발동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계엄령 그리고 계엄군 하면 이런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이런 모습. 이거는 뭐 흔히 생각하는 바로 그 계엄이 이런 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계엄령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무시무시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계엄하면요 바로 인제 이게 5.18 같은 것을 떠올리고 국가의 어떤 변란 그리고 이 권력자의 잔인한 무도함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엄하면 바로 과거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문화 매체, 최근에는 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또 이게 파급력이 커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거두절미하고요. 그런데 너무도 이상한 계엄령이다. 뭐 이런 계엄이 있어. 뭐 시시하다, 허술하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계엄령을 발동시켰나? 윤석열 대통령이 살짝 막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나놓고 보니까 이 놀라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린 것은 다른 모든 수단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밖에는 달리 할 길이 없었다. 오직 이것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점이 바로 이제 인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먹히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학생들. 와 충격적입니다. 지금 대학교 게시판에요. 이번 계엄령은 처음에는 저들도 윤석열이가 정말 완전 그냥 뭐 "자충수를 저질렀다. 완전 뻘짓했다."라는 분위기였었는데요. 하루 이틀 시간이 가면서 '아 이거는 그게 아니다.' 다른 어떤 자각이 일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태 반전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먼저 성균관대학교 여기 인제 이런 것이 인제 인터넷에 인제 올라와 있던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당신께 성균관대 그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 자유 게시판에 인제 이런 글입니다. 법치주의 이념 아래 삼권 분립을 수호하며 전형을 일삼지 못하게 지켜져 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포고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왜? 계엄령 선포 배경인 이미 망가져 버린 삼권 분립, 사법부의 타락과 국회의 부패는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와 이거는 뭐 우리 같은 우파자 이렇게 농객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하고 똑같네요 그냥. 그죠? 소위 삼권 분립을 저들이 그냥 완전히 갈갈이 찢어 버렸어요. 국회 권력으로 모든 걸 다 흔들어 버렸다라니까요. 원래 입법, 사법, 행정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지금은 입법 독재입니다. 입법 독재.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잔인무도한 독재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내란은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고 봐야죠. 이재명에 의한 난이다. 이재명의 난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자, 국회 기능이 상실되었다.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국회가 국민의 권익을 대변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죄지은 야당 국회의원을 위한 법을 만드는 기관이 되었습니까? 자기 편 감싸는 법안만 발의하고 자기들이 벌인 구린 일 조사하려는 검찰 및 정부 인사들 다 탄핵해서 그게 벌써 무려 22번입니다. 이전에 정부들 많아야 서너 번이었는데 심지어 예산안 부분에서는 대통령 활동비, 검찰 그리고 감사원, 경찰 특활비는 0원입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혹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전부 특수활동비 0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제 배어 있다라고 봐야죠. 이거 자체가 상권 분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거야말로 말이죠. 헌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바로 반동 세력, 반역 세력, 소위 말해서 저들이 흔히 말하는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봐야죠. 대통령이 대왕고래 사업 아시죠? 그 뭐 거대한 가스전이 지금 울산 뭐 포항 그 영역에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거 지금 탐사 지금 마치고
시추 작업을 해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전부 다 깎아 버렸어요. 전부 다. 야 그게 지금 저들입니다. 대통령 활동비 자체도 영어로 만들었다라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자 아무튼 이런 저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드디어 여기에 지금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언론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 미래 산업인 원전이나 R&D 관련 예산도 총 2천억 원 가까이 깎아 놓고 본인들 연봉은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주도의 국회입니다. 입법부의 거대 야당이 이미 타락해서 입법 폭주를 하고 행정부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간첩법 개정도 미루는데 이런 부분은 왜 언급도 안 하는 것이죠? 글쎄 말이죠. 간첩법 이것도 말이죠. 우리는 지금 북한만 사실 간첩을 적용합니다. 적국이라고 하면 북한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북한에 의한 어떤 간첩도 뭐 이렇게 당연히 대비해야 되지만 중국에 의한 산업 스파이 이게 가장 더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미국과도 우리 사례는요, 사이에는 간첩법이 적용되어야 그게 맞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간첩법 적용하는 사례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호혜 평등에 의해서 충분히 간첩법 같은 것은 국제 기준에 이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민주당은 이걸 반대하거든요. 국민의힘은 간첩법을 일반적으로 적국이 아니고 외국으로 바꾸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학생들이 이런 것도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민주당에 의한 국가 농단 파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국가 기밀 빼돌리고 타국의 산업 스파이가 버젓이 활동해도 처벌할 법안을 미루는 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까? 사법부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촛불 선동으로 정권이 바뀌어 적폐청산이라는 명목 하에 사법부를 털고 좌편향적 인사들을 채워넣어 사법부의 독립성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뭐 알겠죠? 자, 부정비리 관련 재판을 받아야 하는 야당 쪽 인사들의 재판은 무기한 연기되고 판결마저 의혹만 가득합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판결로 의원직 상실에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순간에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를 선고하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대장동에서 생긴 비리의 온상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들어간 게 권순일입니다. 심지어 최근 위정교사와 관련된 녹취록까지 있고 위정한 사람이 위정교사 지시받았다고 말해도 위정죄는 선고되고 위정교사는 없었다는 정말 황당한 판결이 나왔었죠. 이게 올바른 법치인가요? 권력자의 입김에 따라 법치가 이미 무너져 있었는데 왜 이때는 분노하지 않으셨나요? 비상계엄의 당위성,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재의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문장 보면 왜 당위성이 있는지 요건을 성립했는지 이해할 겁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고도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이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자, 국제 정세는 급박한데 대한민국 내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상권 분립이 망가지고 행정부에 족쇄만 달며 마비시키려는 전국에서 대통령이 이걸 뿌리 뽑고자 자신의 권리인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계엄 선포문에서 반국가 세력이라 칭하고 국회는 설렁설렁 막고 선관위는 6분 만에 투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계엄군을 말이죠. 국회보다 많은 인원을 투입시킨 거 보면 명백히 선관위에서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 밝혀내고자 한 것 같은데 이걸 응원하고 지켜봐 주지는 못할 망정 탄핵에 동참하자고 하시네요. 그 저희가 궁금합니다. 부정선거 관련된 증거와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삼립빵상자에 가득한 사전투표 용지들, 형상기억 복원종이라며 접은 자국이 없는 투표종이들, 오산시에서 나온 관리관 도장이 이상한 투표용지, 개별적인 투표용지 모음이라 하기엔 너무 이상한 일렬로 묻은 잉크 자국, 심지어는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까지
사전 투표만 여니까 역전되는 52개 지역구, 선관위는 해킹 보안망 허술해서 전산에서 유령 유권자를 넣을 수 있거나 명부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드러났다는 점 등 이런 것까지도 지적합니다. 와, 정말 구체적이고 대단합니다. 선관위 채용 비리도 있었죠. 선관위 채용 비리 1200건. 야, 1200건. 심지어 문서 파쇄하고 자료 삭제하고 5% 정도만 털었는데도 나온 결과입니다. 전체를 다 틀면 이보다 더 심각한 이런 비리의 온상이 이제 드러나겠죠. 선관위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 그들만의 세계였습니다. 자, 공정성이 중요한 선거에서 주관하는 조직이 이렇게 비리로 점철되어 있는데 선거에서 공정성과 무결성을 기대할 수 있으십니까? 이걸 밝힌 감사원은 지원받는 게 아니라 갑자기 민주당에서 감사원장 탄핵도 지금 했죠. 지금 상권 분립은 이미 망가져 있고 선거마저 무결성을 훼손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은 없고 탄핵을 지지한다고요? 우파의 기본적인 가치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면서 보수 인척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요.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은 보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패션으로 공부하고 신념도 전후 상황에 대한 전후 6.25를 말합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도 없이 매스미디어에서 나온 워딩에 선동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보수 정당을 지지해온 국민이라는 표현도 동의할 수 없고 우파인 척하는 좌파로서 우파도 탄핵에 찬성한다고 선동하는 작태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야말로 궤변이죠. 여러분 정말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일입니다. 감성과 선동에 휩쓸리지 말고 한 번만 이성과 합리로 찬찬히 봐주십시오. 부정선거가 어떻게 21세기에 있냐라며 음모론자 취급을 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현재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일 거짓이라면 그때 심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체 왜 미디어는 위와 관련된 배경과 이면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탄핵시켜야 된다는 의견만 보도하는 것일까요? 광우병 선동, 천안함 선동, 세월호 선동, 오염수 선동, 언제까지 주체성을 잃고 판단을 미디어에 의탁하실 겁니까? 이 오염수 선동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무려 4만 회 이상, 4만 회 이상을 검사를 했는데 0, 사례 0입니다. 단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어요. 바닷물이. 거기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1조 5천억이 넘는다 그러죠. 자, 여기 성균관 되고요. 또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서울대 자유 게시판입니다. 계엄 타령 설설 지겹네. 계엄으로 탱크 몰고 오고 최루탄 던지고 총도 좀 쏴야 대통령이 미쳤구나 싶어서 시위도 나가고 할 텐데 계엄으로 한 것이 선관위 딸깍. 선관위 하나만 딱 장악했던 거죠. 그것도 6시간. 선관위만 딸깍? 이게 끝이지 않음? 누가 보면 가슴팍에 구멍이라도 뚫린 줄 알겠네. 선관위 틀었다고 놀라 자빠져 매주 탄핵 소추안 올린다고 호들갑 떠는 거 보면 진짜로 뭐가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님? 드디어 이런 상식적 합리적인 생각들이 대학가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반전입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이걸 움직여줘야지만이요. 이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실에 눈을 뜨고 정의에 불을 질러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던 이 계엄령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이런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에 계엄군들은요, 총알도 없었어요. 실탄 갖고 가지 않았고, 그야말로 장난감 총 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회를 장악할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국회를 치는 것처럼 보였죠, 그냥. 국회를 점거하는 듯한 신용만 냈었지, 그 누구도 막지 않았어요. 저들이 뚫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막지를 않았다니까요. 이런 계엄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 당시에 이 계엄도요, 상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시킨 이 계엄령은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아갑니다. 특히 이제 젊은 층이 알아간다라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180도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무리수를 이렇게 감당하면서까지, 각오하면서까지 왜 계엄령을 발동시켰고, 그리고 선관위를 쳤는지 이제 곧 답이 나올 겁니다. 기다리면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애국 자유 보수 꼭 뭐 이런 어떤 정파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요. 정의의 세력, 상식의 세력,
그리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세력들, 국가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세력들의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기다리면 이깁니다. 자, 물론 그때까지 계속해서 똘똘 뭉쳤어요.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뭔가를 수습할 수 있게끔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